하루하루를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그 진호라는 고3 수험생의 얘기입니다. 진호는 이제 치열한 입시 경쟁에 뛰어든 고3 수험생이고요. 아침 6시, 새벽 6시가 채 되기도 전에 가방을 꾸려서 집을 나섭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수험생 진호. 요즘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일은 없고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하다. 진호야, 밥 먹어! 아 됐어요. 아침밥은. 특히 엄마의 간섭이 진호를 가장 짜증나게 만들었다. 오늘은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는 날. 몇 달째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진호. 이번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것 같아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다. 호균이 일어서 봐. 만년 3등 호균이가 2등을 차지했다. 자, 모두 호균이에게 박수. 2등은 줄곧 진호의 자리였다. 김진호, 넌 분발해야겠다. 이상, 앉아. 2년간 단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었던 그 자리를 호균이 차지한 것이다. 3년 내내 같은 반인 호균이와 진호는 서로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사이다. 아니나 다를까 라이벌인 호균이 다가왔다. 좀 분발 좀 해봐. 왜? 새아빠가 과일 같은 건 안 지켜주셔? 응? 진호의 가정사를 들먹이며 빈정거리는 호균. 그렇게 보면 어쩔 건데? 한 대 치겠다. 새아버지의 존재는 진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진호. 결국 둘 다 교무실로 따라. 호균에게는 그 부모님의 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행동에 있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렇게 계속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진호는 이제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을 할 기분도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학교를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주머니도 텅 비어있는 진호. 아무도 자신이 받은 상처를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걷기만 하던 진호의 앞에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나타났다. 남자는 오래전부터 진호를 알고 있었다는 듯 친근하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미디오스라고 합니다. 혹시 상처받는 일 있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당신의 상처를 상대방에 돌려주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당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전해주겠습니다. 상처를 전달해준다니 진호는 이 남자가 미친 건 아닐까 싶어 명함만 대충 받아들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진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호균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새아빠한테 과외 얘기 안 했나 혹시? 무슨 억하심정인지 안 그래도 속상한 진호를 괴롭히는 호균. 문득 정체불명의 사나이를 떠올린 진호. 잊고 있었던 명함을 꺼냈다. 레미디오스, 치유자란 뜻이다. 상대에게 자신의 상처를 전달해 치료한다는 걸까? 그런 진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때마침 나타난 레미디오스. 어떡해. 상처를 전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방법은 조금 유치하지만 반드시 당신이 받은 상처와 비슷한 크기의 상처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남자를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호는 호균에게 자신과 같은 상처를 주고 싶었다. 거래는 성사됐습니다. 그럼 무엇을 거래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진호는 그저 호균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워졌다. 얼마 후 복수의 현장을 목격한 진호. 이 아버지에서 이번에 조사 좀 받는다면 이 성적도 조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에서 2등 자리를 빼앗긴 호균. 새로운 2등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 호균을 보니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것 같은 진호. 자신에게 레미디오스는 진정한 치유자였다. 너 요즘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근데 성적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 갈수록 더 떨어지잖아. 이번에 15등이야. 복수의 정신이 팔려 성적이 곤두박질친 진호. 없어. 이제 아버지도 계시겠다.
공부만 하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래? 뭐라고요? 이번엔 담임 선생님이었다. 성적이 떨어진 것과 새아버지가 무슨 관계란 말인가? 진호는 자신의 가정사를 무심히 이야기하는 선생님에게도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었다. 또다시 레미디오스를 호출한 진호. 이번엔 담임이야. 레미디오스. 알겠습니다. 걱정 말고 교실로 돌아가세요. 그래. 진호군,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남이 받은 상처가 크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받은 상처를 남이 어떻게 알아? 가능하다면 나보다 더 큰 상처로 더 센 걸로 갚아주고 싶어. 이번엔 어떻게 상처를 갚아줄까? 진호는 수업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이게 뭐예요? 촌지라니! 촌지? 진호는 레미디오스의 작품이라 직감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다. 촌지 봉투를 건넨 것은 바로 호균의 부모. 그러나 선생님이 거절하자 괘씸하게 여긴 호균의 부모가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것이었다.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땐 이미 담임 선생님은 학교를 떠난 뒤였다. 진호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이런 거는 사필 규정이다. 일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점점 야여갑니다. 몸이 야여가고 다크서클까지 이렇게 아래로 많이 퍼지게 되죠.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도 진호의 성적은 회복되지 않았다. 아들, 밥 먹고 가. 나 아침 안 먹고 가면 성적 떨어진다. 아들, 난 네가 성적이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어. 됐어. 엄마가 뭘 알아? 그 잘난 새 아빠. 아니 그 아저씨. 아니, 아직도 너. 엄마의 위로마저 짜증으로 밀려오는 진호. 모든 게 엄마 탓만 같았다. 사실 2년 전에 진호네 가족이 지리산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리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 진호가 호기심에 엄마를 벼랑 끝으로 데려갑니다. 구경을 하기 위해서죠. 그때 아차 하는 순간 일이 벌어지게 되고 진호의 친아버지는 진호와 어머니를 구하고 자신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은 몰락했고 빚은 늘어만 갔다. 그런 진호네를 구해준 것이 지금의 새아버지였다. 그러나 진호는 6개월 만에 재혼한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새아버지를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다. 엄마한테 엄마가 내가 받은 상처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 상처를 몰라. 내가 받은 만큼 딱 그만큼만 엄마를 약 올려주고 싶어. 항상 해왔던 거죠. 약간은 유치하지만 뭐든 상관없다. 엄마의 선택이 얼마나 아픈 상처였는지 알려줄 수만 있다면. 자, 진호군, 내 손을 잡고 눈을 감으세요. 지금까지만 사뭇 다른 레미디오스의 행동에도 진호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진호가 다시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이었다. 그곳엔 싸늘하게 식어가는 진호의 시신과 오열하고 있는 부모님뿐이었다. 진호 여기 있다고. 안 들려? 내 말이 안 들려? 아저씨, 새아빠 저 여기 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극도로 당황한 진호 앞에 레미디오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때요? 진호군이 원하는 강력한 복수, 좀 더 강력하게 줄 수 없는 상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났으니 부모님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군요. 잘 봐요. 이제야 자신의 속셈을 드러내는 레미디오스. 진호군이 원하던 거잖아요. 그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진호의 목숨이었을까?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렸음을 깨달은 진호.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지나간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야, 또 마지막에 섬뜩하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들을 죽인 게 어머니에 대한 복수다 그거죠. 상처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진호는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는 파멸에 이르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어머니에게 상처를 줬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레미디우스의 캐릭터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리고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의뢰하는 이게 데미안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영혼을 파는 악마의 모습인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러니까 의뢰를 들어줄 때 이것이 거래가 되든지, 그러니까 너의 뭔가가 전차 소진될 거다라고는 네. 이게 거래의 공식이 들어가든지, 레미디우스의 성격을 잘 어떻게 정리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캐릭터가 뭔가를 이 사건을 이끄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